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산업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올해 연초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갔던 산업들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유리기판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섹터만 보더라도 52%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주들도 한 29%가량, 그리고 HBM 여전히 올해도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2차전지 전고체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디바이스 AI도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제조업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산주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이렇게 일부 개별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지만,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은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을 보시게 되면은 이 코로나 치료제, 이거는 뭐 1년치 동안 거의 상승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 쪽에 대한 모멘텀은 1% 정도 조정. 시장이 그렇게 올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연초에 상승을 끌어올린 거는 AI,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소외를 받고 있는 거는 바이오. 요렇게 특징을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시장이 약간의 조정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세론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마냥 올라갔었던 AI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기업들이 조금은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심텍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트렌드 자체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쉬어가는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수익을 챙기고 아직 오르지 않은 산업을 주목할 때가 됐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가 한 번은 시세가 크게 올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이제 주력적으로 움직일 만한 섹터가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보면서 주도하는 바이오 테마가 어떠한 대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겠지만, 바이오가 가기는 갈 거다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좀 기준이 쓰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코스닥에 대한 상승 랠리가 좀 많이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다가 224일선을 돌파 못하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방 뚫으면요 9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도 포모 현상으로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100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뚫고 올라갈 것이냐, 조정받고 내려갈 것이냐, 횡보하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원웨이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았을 때 보통은 IT 버블 때 성장주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코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외를 하고 2014년도 이 구간에서도 한번 긴 시세가 나왔어요. 코스닥 긴 장세가 만들어졌고, 16년도 이때도 이제 1년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스닥도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 코스닥 장세가 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 올해 연초는 아직은 분위기가 안 살아났지만 세 번에 대한 사이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가 대장 역할을 할 때, 그때 이제 코스닥이 진짜 강한 시세를 보여줘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지수는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시가총액의 퍼센트 게이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에 편입되어 있는 시가총액 상승 등락폭에 대한 총액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잘 가는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성장주들이 가는 시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보통은 상승장이 오면서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고 재밌게 매매를 한다라는 구간이 올 때가 코스닥 장세가 강할 때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코스닥 진짜 재밌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뭐죠? 질병이죠. 이 질병이 어마무시하게 영향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이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이오 기업들 돈 많이 벌었고요.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본금 조달하면서 한층 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 바이오 기술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임상실험도 엄청 많이 했고 투자도 엄청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 사이클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요때도 거의 AI가 끌고 왔고요. 요때도 AI가 끌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제는 바이오는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바이오가 안 왔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수적인 과제로 봤을 때 제가 요 라인을 돌파하고 뚫고 올라가면서 900포인트, 1000포인트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필수적으로 바이오가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성장주입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기술 특례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 기술력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코스닥에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기술력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금리나 사이클의 성장주들의 가장 큰 사이클을 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한 번 인하를 했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성장주들 모멘텀 그리고 바이오들에 대한 호재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도 바이오가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코스닥에 포진을 되어 있고 주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올라가야지만 지수도 상방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되죠. 근데 공매도에 대한 순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거품 조절을 하는 게 순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가가 형체도 없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이거를 어느 정도 거품을 조절해 줘야지만 자금이 또 딴 데로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한 순환매가 이어진다. 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공매도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은 공매도가 시행이 되려면은 거품을 끼워 넣어야지만 공매도를 칠 종목들이 많아지겠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바이오를 또 끌어올려야지만 공매도 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때리기 위해서라도 바이오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바이오 사이클 한번 크게 올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좀 크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를 드릴 텐데 저희 모아경제TV에서는 하루 2,000원으로 경제방송 수익률 1등 전문가의 탑픽 종목과 VIP 리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최신 투자 정보와 주요 매매 전략까지 받아가세요.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제대로 된 곳에서 부담 없는 가격에 앞으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편과세 부과가 되면 CDM 고객사 부담이 증가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 막 끌고 올라가면서 CDMO 강한 상승 보여주지 않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CDMO 모멘텀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업들 좀 주춤하게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흐지부지 조용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가 관세 관련된 모멘텀을 또 부과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뭐죠? 한국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피해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무역 적자가 왜 나냐 이거부터 조사해라. 바로 지시를 첫 번째로 한 게 무역조사부터 행정명령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게 주변국들이 미국에 대한 돈을 갈취하고 있다. 우리가 너무 피해보고 있다. 관세를 높여가지고 우리의 수익성을 챙겨야겠다. 그동안에는 주변국들 이제 팬데믹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바이든이 굉장히 유하게 주변국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미국은 관세를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심지어 방위비까지 올릴 거다. 미국만 너무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한국까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보편 관세에 대해서 이제 관세율에 대한 차이도 중국이 월등하게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을 진행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업들, 바이오 산업들을 좀 더 규제하고 제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바이오 산업이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대한 패권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FDA 시장이 제일 크죠. 그래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좀 글로벌 임상이 거의 통과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에서 이제 승인이 되고 2차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렉라자도 FDA 승인이 되면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병용요법이긴 하지만 모멘텀 자체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패권이 여전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위협을 하고 있는 게 바이오 산업이 중국에서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의약품 시장으로 부상을 했고요.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임상시험 건수를 미국을 앞질러서 글로벌 임상실험 1위 국가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임상실험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게 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CDMO로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자체 개발 그리고 위탁 개발 이런 거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임상실험에 대한 속도라든지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CDMO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또 중국이 실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CDMO를 수주를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 CDMO 기업 우시바이오 이 기업은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이 거의 절반이 미국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업과 기업 간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국가와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중국이 미국 때문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을 넘어서 미국을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중국은 배제하자. 근데 이거를 대통령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든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상원 하원 모두 다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거에 대한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을 배제하자는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우시바이오로직스가 21년도 절반 매출이 미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은 중국에 대한 CDM을 어마무시하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 사라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백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게 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관세보다 수익성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에 대한 걱정보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돌아서는 구간이 분명하게 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CDMO 좀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모멘텀 또 다시 한번 꿀렁이고 있습니다. 뭐 인간에 대한 전파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드 코로나로 종식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한이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우한 연구소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을 했대요. 이게 전파가 됐다라는 건 아니고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이상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우한을 모멘텀으로 좀 보고 있는데 우려감이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위드 코로나 함께 코로나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구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도 언제든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주의가 필요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비만약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엠텍 한 번 더 이제 위고비에 대한 시장 공급망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 시장도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 치료라든지 혈당 조절 이제 이런 쪽에서도 좋은 흐름들 플러스 알파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강한 시세 만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GLP-1에 대한 성분을 통해서 개발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GLP-1에 대한 개량을 통해서 추가적인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위고비랑 사센다를 개발해서 쭉 치고 올라갔지만 이거 이상으로 좋은 기술을 개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긴 한데 다음 달에 HLB FDA 승인 관련된 이슈가 또 나타납니다. 이제 3월 20일 날 발표가 나는데 이번에 HLB 이제 리보세나립이 통과가 된다. 병용요법 항서제약이랑 같이 1차 치료제 시장을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게 알테오젠, 유한양행, 오스코텍 그리고 여기에 HLB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실체가 있는 바이오가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현금 자산성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로열티나 마일스톤 이게 수령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CDMO에 대한 모멘텀 커질 수가 있고요. 임상실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호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스코텍처럼 신물질을 개발했는데 그거를 기술 이전을 해서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 HLB 이런 쪽에 산다라고 하면은 같이 밸류체인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좀 더 크게 우리가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산업 중에서 진짜 주도하는 산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다른 산업이 갑자기 뜻밖의 산업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재료에 대한 모멘텀은 언제든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바로바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변수들 체크드리는 저희 자사 어플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문자나 하단에 있는 댓글에다가 의견 남겨주시게 되면은 자료를 정리해서 교육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